정부가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계곡과 하천에 안전요원 배치를 지시했지만 전북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에 올 들어 전북에서만 벌써 4명이 숨졌습니다.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새만금의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만드는 협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신산업 클러스터를 시범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한국과 중국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지로 지정한 새만금. 하지만 사드 갈등으로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 통로가 복원됐고 지난 2월 한중 경제장관 회의를 통해 한중 산업단지 조성 협의도 재개됐습니다. 새만금의 중국 기업 진출을 꼭 했나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강도 있게 얘기를 했고 중국 측에서 관심을 갖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최근 열린 한중 차관급 회의에서는 새만금의 화장품과 식품 등 고급 소비재, 로봇 헬스케어 같은 신산업 클러스터를 시범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 추가 발굴과 중국 기업의 새만금 시찰단 파견도 추진됩니다. 중국의 투자를 구체화하고 앞당기려면 투자 기반을 서둘러 확보하고 개선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새만금을 둘러싼 여건이 모처럼 호기를 맞고 있는 만큼 이번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새만금의 도로나 항만, 특히 공항과 같은 인프라 확충과 잘 맞물려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한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협의가 구체화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와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 5명이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 화폐인 지역 상품권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전주시가 올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에 들어가는데요. 어떤 과제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자는 임기 중에 2천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유통시킨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복지수당과 사업비의 10%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구상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도 내년부터 지역화폐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평화동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전주는 지금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을 오랫동안 가져왔고 최근 몇 개월 동안은 2주마다 계속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올 연말 안에 평화동 중심으로 실험을 저희는 시작하게 됩니다. 황인홍 무주군수 당선자는 보조금과 지원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역화폐 판매량을 연간 2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이항로 진안군수도 지역화폐 발행을 공약했습니다. 김제 임실에서는 이미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가맹점이 많지 않습니다. 또 유통량이 적어서 김제시는 발행한 지 20년이나 됐지만 연간 판매 금액이 14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참여 기관들의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화폐는 기대만큼 아직 유통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유통량을 늘릴 수 있는 가맹점 확보와 다양한 할인 혜택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6.13 지방선거의 최다선 당선자는 7선이고 최연소는 만 26세, 최고령은 만 71세로 나타났습니다. 전주 10선거구 도의원 선거에 나선 최찬욱 당선자는 전주시의원 6선에 이어 도의원에 당선됐고 민주평화당 김승범 정읍시의원은 시의원만 내리 7번째 당선됐습니다. 최연소는 전주시의회 비례대표 한승진 당선자로 만 26세며 최고령은 1947년생 만 71세로 생일까지 같은 김제 시의원 김봉남 당선자와 고창군 의원 진남표 당선자 2명입니다. 6.13 지방선거 결과 여성 의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도의회 여성 당선자는 전체 39명 가운데 5명으로 4년 전과 같지만 시군 의회는 각 정당이 지역구에도 여성을 전진 배치한 결과
48명이 당선돼 11명이나 늘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익산시 의회가 25개 의석 가운데 여성 당선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수, 임실, 고창군 의회는 지역구 당선자는 없고 비례대표에 1명씩 당선됐습니다. 네, 초여름이지만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면서 벌써부터 계곡이나 하천을 찾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도록 했지만 이 자치단체들은 예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때이른 무더위로 벌써부터 계곡과 하천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5년 동안 6월 초부터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진안에서도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72m 정도로 나오는데 이제 애들 깊이에는 거가 좀 깊었는가 봅니다. 그 앞쪽에. 사고 당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계곡에 모여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지만 안전관리요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8월까지를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해 물놀이 관리 지역에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강원 양구군과 충남 청양군의 경우 6월부터 안전관리요원을 물놀이 관리 지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현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 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습니다. 진안군은 자체 예산으로 석 달 동안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큰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실기가 좀 앞당겨야하다니 또 예산이 또 수반되는 문제가 국비례도 많이 보충은 좋은데 안 주더라고요. 자치단체마다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예산을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중요한 안전 문제에는 예산 탓만 하며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야외 활동이 잦은 계절입니다. 야생 진드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진드기가 옮기는 바이러스에 감염돼 전북에서만 올 들어 벌써 4명이 숨졌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뙤약볕 아래 밭일이 한창입니다. 열기 가득한 날씨 탓에 농사꾼의 옷차림이 가볍습니다. 이력이 불편하고 땀나고 그런 게로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해요. 야생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때여서 주의가 필요하지만 반소매 차림에 진드기 기피제조차 바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반이라고 할 때는 반팔 입고 보통 해요. 기피제 되게 안 뿌리고. 솔직히 많이 신경은 안 써요. 작은 소 피참 진드기에 물리면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고열과 구토,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단순 감기라고 여겨 제때 병원을 찾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만 전북에서 5명이 감염돼 4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모두 60대 이상 고령으로 나물 채취나 농사일 등 야외 활동을 하다가 진드기에 물렸습니다. 진드기 감염병은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최선입니다. 긴 팔, 긴 바지, 그리고 장화, 장갑, 토시 같은 거를 적절히 사용을 해주시고 샤워 등으로 혹시 신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진드기들을 제거해 주는 게. 또 최근엔 애완동물에 달라붙은 진드기가 사람에게 옮겨붙어 감염시킨 사례도 보고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금강을 사이에 두고 이웃한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금강 역사 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근현대 역사를 주제로 한 17편의 영화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김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942년 도쿄 대공습 작전을 수행하던 미 공군기가 중국의 한 마을에 추락합니다. 일본군은 조종사를 찾으러 혈안이지만 미군 조종사는 중국인들의 도움을 받아 불가능해 보이는 탈출을 시도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보는 서양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빌 어거스트 감독의 언더파이어가 금강 역사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개막작 상영을 시작으로 제1회 금강 역사 영화제는 오늘부터 4월 동안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서 열리게 됩니다.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이 공동 주최하는 금강 역사 영화제는 근현대 역사 이야기를 주제로 한 영화 17편을 가지고 관람객을 찾아갑니다.
군산 동국사가 처음 공개한 기록영화 만선 시찰은 1930년대 모습을 담고 있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폐막작은 중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22가 선정됐습니다. 군산하고 서천이 보면은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현대사 중심의 동북아 중심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룰 것 같습니다. 군산과 충남 서천이 영화제를 통해 일제시대 수탈의 아픔을 새로운 문화 아이콘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6.15 공동선언 발표 18주년을 기념하는 통일쌀 모내기 행사가 오늘 완주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전북도 연맹과 6.15 공동위원회 전북본부는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에서 모내기를 하고 4.27 판문점 선언 이행과 통일 농업을 염원했습니다. 또 가을에 수확할 쌀은 군산항을 통해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대학 입시설명회가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전북교육청에서 열립니다. 오후 2시부터 전북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리는 수도권 대학 입시설명회에는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 경희대 등 11개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참여해 입학 전형과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고3 수험생은 물론 고1, 2학년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입니다.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의 영향으로 지난달 전북의 취업자가 줄고 실업자가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의 취업자 수는 9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4,000명 줄었습니다. 반면 실업자 수는 3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3.2%로 0.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금품을 훔친 40살 유모 씨를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쯤 전주시 팔복동의 한 음식점 앞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망치로 깬 뒤 현금 7만 원을 훔치는 등 3월부터 석 달간 11대의 차량에서 모두 117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완주경찰서는 빈집만 골라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33살 조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15일 낮 1시쯤 완주군 고산면에 있는 한 주택에 숨어들어 금반지와 금팔찌 등 400만 원어치를 훔치는 등 3월부터 최근까지 완주와 장수, 전남 곡성 등을 돌며 6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 차량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김제시 백학동의 양계장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한 동 800제곱미터가 모두 타고 토종닭 15,000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1억 1,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비닐하우스 가운데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곳곳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종일 맑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29도, 군산 28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볕이 강한 낮 동안 자외선 지수는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낀 가운데 더운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